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번 대화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재 훼손과 보호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214쪽을 보세요. 표를 보시면 왼쪽 가에는 명사가 있고 나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가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해를 말합니다. 재해는 예상하지 못했던 불행한 사건 때문에 받는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해일, 가뭄, 지진, 화산 폭발 등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여전히 인간이 극복하지 못한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산성비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물, 즉 수증기와 만나면 황산이나 질산과 같은 물질로 변하는데 이것이 비에 흡수되어 내리는 것을 산성비라고 합니다. 산성비를 만드는 오염물질은 대부분 공장이나 자동차 등의 매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이 산성비를 맞으면 피부병이나 눈병 등이 생길 수 있고 산성비 때문에 심각하게 오염된 땅에서는 채소나 곡식의 생산이 줄기도 하고 산성비를 많이 맞은 식물들은 말라 죽어 숲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적,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산성비를 계속 맞으면 녹아서 부서지기도 합니다. 야외에 있는 문화재나 유적지의 경우 더 위험하겠죠? 세 번째 단어는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는 왜 올라갈까요? 가장 큰 원인은 산업의 발달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바뀌고 동식물들의 생활 환경이 바뀌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반 약화입니다. 지반은 땅의 표면을 말합니다. 약화는 힘이나 세력 등이 더 작고 약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반 약화는 건물을 짓거나 시설물을 만드는 땅의 표면이 약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반이 약화되면 주변의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 도로가 파괴되거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지반 약화로 인해 도시의 도로나 길이 갑자기 움푹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하철이나 지하도 등 지하 공간을 무리하게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반이 튼튼해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유적지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어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뭔지는 여러분도 모두 아시죠?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은 늘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헤어지게 하며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군다나 전쟁 때문에 역사적, 예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가 파괴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관광산업입니다. 여러분도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면서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 이것이 관광이죠. 관광산업은 관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식당 등의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새롭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찾도록 하는 것이 관광산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에 있는 명사의 의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에 있는 동사들도 살펴볼까요? 먼저 훼손되다입니다. 훼손되다는 무너뜨리거나 깨뜨려서 못쓰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훼손이라는 명사에 피동을 만드는 되다가 합쳐진 말로 무너지거나 깨져서 못쓰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화에서 나왔던 앙코르와트가 지구온난화나 산성비로 여기저기 부서지고 깨졌다면 문화유산이 훼손됐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산 아래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이곳저곳이 나무가 없어지고 동식물이 죽었다면 자연이 훼손됐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훼손되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물체가 깨지고 상하는 일에도 쓸 수 있지만 조금 추상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명예나 체면, 품위가 상하다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행 사건으로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실되다입니다. 소실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를 잘 하지 못해 사라져 없어지거나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소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불타서 없어지거나 잃어버림을 의미하는 소실이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한자가 다른데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문장 안에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소실되다는 소실이라는 명사에 피동을 만드는 되다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 사라져 없어지다 또는 불타서 없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이 나면 문화재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쟁 중에 문화재가 소실되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도굴하다입니다. 도굴은 몰래 파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주로 옛날 무덤 속의 유물이나 광산에 있는 광물, 예를 들어서 석탄이나 금, 은, 다이아몬드 등을 허락 없이 몰래 파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굴하다는 법적 수속이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분 따위를 파거나 광물을 캐내다의 의미입니다. 옛날 무덤을 몰래 파서 그 속에 있는 유물과 귀중품을 훔치는 사람들을 도굴꾼이라고도 합니다. 도굴꾼들은 경제적인 이익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문화재를 훔치는 사람들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도굴꾼이 훔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죠? 다음 단어는 복구하다입니다. 복구하다는 어떤 것이 깨지거나 상하기 이전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은 마을을 예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인력을 동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복구하다라는 말은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프로그램을 계속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복원하다입니다. 복원하다는 사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복구하다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죠? 둘 다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복구하다는 주로 파괴된 시설물이나 마을, 시스템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의미가 크고
복원하다는 주로 소실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나 자연 환경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 단어는 보수공사를 하다입니다. 보수공사는 어떤 공사일까요? 보수는 건물이나 시설에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는 오래되고 부서진 건물을 고치는 공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호텔, 그 밖의 다양한 건물은 모두 일정 기간이 되면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너무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새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가와 나에 나타난 어휘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어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아래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에 쓰는 문제입니다. 설명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모두 다 푸셨나요? 그럼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많은 석조 건물이나 문화재 등이 산성비에 의해 녹거나 부식되어 그 훼손이 심각하다고 한다. 여기에서 석조 건물은 돌로 만든 건물을 의미합니다. 부식되다는 돌이 물과 공기의 작용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녹게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석조 건물이나 문화재 등이 부식되는 원인을 가에서 찾으면 어떤 것이 적당할까요? 네, 바로 산성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산성비를 맞으면 건물들이 녹거나 부서지는 일이 있다고 했죠?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수리성은 태평양 전쟁으로 성 전체가 완전히 소실되었었지만 전후 47년 만에 복원되어 200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남쪽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수리성은 오키나와의 독립된 왕조였던 류큐 왕국의 궁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성 전체가 완전히 소실되었다가 복원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요. 궁전 전체가 완전히 소실되었다니 엄청난 지진이나 화재, 전쟁과 같은 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리성이 소실되었던 원인은 뭘까요? 뒷문장에 보면 전후 47년 만에 복원되어 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에서 전후는 전쟁 후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따라서 수리성의 소실 원인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가에서 전쟁을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태평양 전쟁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연합군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2차 세계대전의 일부입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를 볼까요? 3번. 몰디브는 국토의 80%가 해발 1m에 불과하며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 언젠가는 나라 전체가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해발은
평균적인 바닷물의 표면을 기준으로 잰 육지나 산의 높이를 말합니다. 국토의 80%가 해발 1m밖에 안 된다니 태풍이나 해일 등이 닥쳤을 때 물에 가라앉는 지역이 많을 것 같네요. 여기에서 에 불과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불과하다는 앞에서 제시한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해발 1m에 불과하다는 해발 1m를 넘지 못하다, 즉 해발 1m 밖에 되지 않는다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전망은 다가올 앞날을 미리 예측하는 것 또는 그렇게 예측한 미래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배적이다는 어떤 현상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우세하거나 주도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몰디브의 미래에 대해 이런저런 전망이 많은데 나라 전체가 가라앉을 거라는 전망이 그렇지 않다는 전망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을 나라 전체가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몰디브는 원래 땅 자체가 낮은데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원인을 가에서 찾아보면 해수면 상승과 관계 있는 어휘로 지구 온난화가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본래 모래로 이루어진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반 약화로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에서 대책은 어떤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 시급하다는 몹시 절박하고 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네치아는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로 개성적인 건축물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인데요.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하는군요. 왜 베네치아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을까요? 빈칸의 앞을 보시면 본래 모래로 이루어진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모래로 이루어진 땅은 튼튼할 수가 없겠죠? 지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반 약화를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두 적절한 어휘를 골라서 쓰셨나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총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설명을 보고 해당 표현을 나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휘의 의미를 잘 들으셨다면 쉽게 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다 하셨나요? 그럼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1번. 광물이나 옛 무덤 속의 유물을 불법적으로 몰래 파내다. 고르셨나요? 광산이나 옛날의 무덤에서 몰래 광물이나 유물을 파내는 것, 바로 도굴이라고 했었죠? 여기에서 동사형으로 문장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도굴하다를 정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실까요? 2번. 사라져서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불에 타서 없어지다. 나의 어휘를 설명할 때 소실되다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사라져서 없어지거나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와 불에 타서 없어지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실되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손상을 입은 것을 원래의 상태나 모양으로 돌아가게 하다.
여기에서 손상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먼저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이라는 의미와 품질이 변하여 나빠짐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다가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상품에 손상이 갔다에서처럼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탁기를 쓰면 옷에 손상이 적다에서는 품질이 변하여 나빠짐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병이 들거나 다침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는 무리한 업무로 쓰러져 뇌에 손상을 입었다에서는 병이 들거나 다침을 의미합니다. 또 명예나 체면, 가치 등이 떨어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에서 손상을 입다는 명예나 체면이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처음의 의미인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답으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복구하다를 쓰신 분도 있고 복원하다를 쓰신 분도 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복구하다와 복원하다는 모두 손상을 입은 것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파괴된 시설이나 마을, 시스템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상황에서는 주로 복구하다가 많이 사용되고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의미에서는 복원하다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 문항의 내용에서는 특정한 상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두 단어를 모두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체면, 명예 등이 손상되거나 어떤 것이 망가지고 못 쓰게 되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휘는 체면, 명예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손상되는 경우와 구체적인 사물이 망가지고 또 못 쓰게 되는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네요. 나에서 찾으시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네, 훼손되다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보셨죠? 여행을 하면서 직접 문화유산을 접하기도 하고 책이나 잡지, 인터넷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문화유산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인상 깊게 본 문화유산은 무엇인가요? 그 문화유산은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엄격하게 잘 관리되는 문화유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문화유산도 많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훼손된 문화유산이 있다면 오늘 공부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우리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작년에 미얀마에 갔다 왔는데요. 1000년 전 미얀마의 수도였던 바간이라는 곳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 3대 불교 유적지 중에 하나인 바간은 1975년에 대지진으로 4,446개의 탑 중 2,000여 개나 파괴되었는데 지금 계속 발굴과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요.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드는 탑의 모습을 보면 천년의 시공을 뛰어넘는 감동이 느껴지고요. 도시 전체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바간에 갔군요. 바간은 어떤 곳일까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바간은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라고 합니다.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아주 많겠죠? 특히 탑이 아주 많나 보네요. 4,446개의 탑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1975년 대지진으로 거의 반 정도인 2,000여 개가 파괴되었고 지금도 땅에 묻힌 탑들을 찾는 발굴과 원래 탑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복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지금의 바간도 무척 아름다운가 보네요. 이 사람은 저녁 노을이 질 무렵 황금빛으로 물드는 탑의 모습을 보면 천년의 시간과 공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감동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말하네요. 저녁 무렵에 붉은 노을 아래 수천 개의 탑이 있는 도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네요. 선생님은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국 서울에 있는 숭례문을 아시나요? 숭례문은 서울의 남쪽에 있는 큰 성문이기 때문에 남대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는 훼손된 문화유산을 생각하면 숭례문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숭례문은 한국의 국보 제1호로 목조, 즉 나무로 만든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또 흥인지문, 즉 동대문과 함께 왕이 이동할 때나 외국의 사신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주로 이용하던 문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꽃시장과 재래시장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상인들로 붐비는 곳이죠.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걸으면서 남대문을 무심히 지나쳐갈 때가 많았는데요. 2008년 2월에 발생한 화재로 남대문의 목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실되었습니다. 평소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을 뿐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막상 불타고 있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늘 봐오던 남대문이라서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했죠. 이렇게 마구 훼손되는 문화유산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원래 남대문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어 2013년에 숭례문은 거의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들 문화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들을 여러분 나라의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